예수님께 선체로 일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틀렸나? 청법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높으신 스승님 사자자에 오르시다. 사자물을 합소서 감로법을 주소서 예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은 맺도록 자비를 베푸사 법을 설하옵소서.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마음을 가지려지 않은 입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몇 번까지 했죠? 선생님 6대 6번 7번의 차례입니다. 7번 네. 잡념을 남김없이 불살라 없애고 마음을 잘 다듬은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그물을 퍼서 버리듯이. 자, 이제 여기에서 잡념이라는 게 어떻게 들어오느냐면은, 잡념이라는 거는 이 생각, 저 생각, 막 이 생각도 들어왔다, 저 생각도 들어왔다, 막 뒤섞이는 거예요. 그런데 잡념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뭐냐면은, 잡념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좀 속이 좀 공허한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속이 불안한 자리가.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크게 막 요동을 치잖아요. 그러면은 이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 같다가 갑자기 또 이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것 같고 이게 그러면 중심축이 있어 없어요? 몹시 불안. 그러니까 이건지 저건지 구별이 안 돼요. 이게 뭔지 신뢰할 만한, 이게 뭔가 이게 묻고 싶은 마음도 있고, 어디 가서 물어는 봤는데, 묻고 나서도 이게 계속 흔들리니까 또 왔다 갔다 해. 그렇죠. 첫 번째, 그러니까 이러한 그 잡념의 근원에는 뭐가 들어있다? 불안. 그러니까 이 불안을 이렇게 심리적인 불안,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러면은 그냥 여기다 불안정 이렇게 써봐요. 안정이 아니고 불안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불안정한 그 몸과 마음의 상태, 불안정한 몸과 마음의 상태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불안정한 이게 그 몸의 상태가 불안정한 마음 상태로 만들어요. 그러면은 경험적으로 잠을 규칙적으로 잘 잘 때 불안할까? 잠을 규칙적으로 잘 못 잘 때. 잠을 잘 못 잘 때.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스마트폰을 자기 전까지 들여다본 날이 잠을 안정적으로 잘까? 안 그러면 그 스마트폰을 좀 일찍 끄고
끝날이 좀 자기가 편할까? 잠이 안 오니까 술을 한잔 하거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잠이 안 오니까 술 한잔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다가 술 깨는 시간에 잠도 깨. 그러고 잠 와야 안 와요? 안 와. 그러니까 술은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러니까 술은 잠을 깨우는 성질이 있지, 잠을 재워주는 성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그러면 잠을 좀 잘 자고 나면 몸이 안정되고, 몸이 안정된 상태면은 마음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정될 수 있지. 그러면 몸과 마음이 안정된 상태면은 우리의 행복도가 높아질까, 얕아질까? 높아져요. 자, 그러면 이제 인생,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느냐,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 맞죠? 예. 그런데 오늘 돈도 좀 더 벌고, 친구도 더 만나고, 뭐 이렇게 뭣도 더 하고, 뭣도 더 하긴 했는데, 이게 몸도 마음도 불안정하고, 잠도 잘 못 자고, 다음날도 날카롭고, 이게 연속이 되면은,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삶의 질은 어때요?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언제든지 뾰족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누군가 건드리기만 하면 톡 쏠 준비가 되어 있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만큼 잘못했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민해져 있느냐 정도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불안정한가에 따라서 내 행동이 나오는 게 달라져요. 그러겠죠? 자, 이제 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불안정이 마음에서부터 오는 게 있고, 몸에서부터 오는 게 있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잠을 잘 자는 방법을 좀 연구해야지. 그러니까, 잠을,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안은 몇 시면은 잠을 자기 시작한다. 그리고 세계 요즘에 이제 최근에 수면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했는데, 연구 결과를 보니까 보통 어른들이 한 7시간 이상은 자야 된다는 거예요. 7시간.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자주면은 이 몸의 면역 능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게 심신의 건강이 대단히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이 잠을 아끼는 게 아니라 잠을 잘 시간을 좀 충분하게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 잠을 자기 전에 스트레칭 같은 걸 좀 잘해서 잘하고, 그 다음에 따뜻한 물로 잘 씻고 이러고서 자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게 잠이 이렇게 잘 들겠죠. 이렇게 잠을 잘 자는 방법을 연구만 해도 이 불안정한 상태를 많이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자, 이런 상태에서는,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는 집착의 농도가 높아질까, 얕아질까? 내가 불안정하면 불안정할수록 집착의 농도가 강해질까, 약해질까? 강해져. 자, 내가 이게 놔야 하는데 놓지 못하고, 좀 유연해야 되는데 유연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이게 우리 삶을 엉클어뜨리고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더러더러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을 안정적인 리듬에다가 집어넣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는, 자, 여기에서 요 정도에서 약간 요런 상태의 마음, 요런 상태의 마음, 약간 이런 상태의 마음은 언제든지 이렇게 가변적으로 움직일 여유가 있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 정도에서 이 정도로는 이동하라 그러면 이동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가 이 상태에 있으면 이리 가기 어렵고, 이 상태에 있으면 이리 가기 어려워. 유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정적인 상태가 되면은 잡을 거 잡고 내려놓을 때 내려놓고 세상 일을 인연에 맡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결 수월해진다는 거. 그러니까 잡념을 하나하나 잡아서 다 끊는다. 이래봐야 소용없어. 두더지 잡기야. 이 잡념 잡고 이 잡념 꾹 누르면 그 다음에 끝나요? 다른 거 올라오지. 그거 누르면 그러니까 불안한 상태에서는 눌러도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문제겠지만은 할 수 있는 거는 뭐죠? 마음을 다스리려고 그러면 마음에다가 맡기면은 몸이 이렇게 불안정한데 마음에다만 맡겨가지고 그 마음이 다 일을 처리를 못 하거든. 그러니까 몸이 할 수 있는 일에다가 할은 몸이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위에서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연구해 실천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그러니까 이 상황은 아니고 저 상황이면 되게 좋겠는데 이런 거 막 불안하면 이 상황 말고 저 상황이면 딱 좋겠는데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계속 이제 그러면서 뭐예요? 자, 현재 나는 이 상황에 있는데 이 상황 말고 저 상황이면 되게 좋겠는데 이 상황이어서 자 이미 저희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딱지를 붙여놓고 나면 거기에 더 거기서 길을 찾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32대 1 이게 뭐냐면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나를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주눅들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대상 하나를 놓고 한 번 긍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측면을 찾아보는 능력이 32개쯤 돼요. 이게 평균을 내보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장점을 하나 봤으면은, 단점을 한 12개를 봤다 이러면 저 사람 나를 꽤 부정적으로 보는구나. 그럴까요? 12개밖에 안 봤는데? 20개를 줄였잖아. 굉장히 나를 긍정적으로. 왜 이렇게 많아 부정적인 게. 그러니까 이게 상대 단점을 보는 눈이 네. 32배 발달되어 있어. 장점을 보는 능력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습성을 그대로 작동을 시켜서 그대로 이렇게 일상생활에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쓴다면은 우리는 일상생활에 이게 다툼의 요소가 많아요, 적어요. 이래서 다툰 일 있어요, 없어요? 너는 왜 나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니? 이 말을 내가 했던지 네가 했던지가 이것 때문에 다투는 일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32가지를 보면서 나는 있는 대로 사실대로 맞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내가 뭘 부정적으로 봐? 있는 대로 봤지.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나눠보면은 내용이 이 단점 쪽에다 주목하는 게 32배가 높아. 자, 이거는 싸울 준비 됐다는 얘기, 안 됐다는 얘기요? 서로 빈정상할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늘 돼 있죠. 항상 돼 있죠. 이건 언제든지 빈정상할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 하는 거잖아. 왜 이게 저희 좋은 관계가 쉽게 틀어지는가? 자, 내가 32대 1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게 평균이니까 조금 숫자가 조금 줄거나 할 수는 있지만 조금 더 늘 수도 있고, 대개 이제 평균 값이 그 정도 나온다니까,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을 알아차리고 있었나? 자,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부정적으로 만들까, 불안하게 만들까, 안 만들까? 관계가, 멀쩡했던 관계도 그 불안정한 관계 속으로 밀어넣을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사실 대단히, 이게 30대, 이거 대단히 끔찍한 습관 아니에요? 그쵸? 많이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하냐면,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 현실 세계에, 현실 세계를 바라보는 나가 있어. 그렇죠? 자, 이 현실 세계를 바라보는 나는 1살 때도 있었고 10살, 20살, 30살, 40살, 50, 60 이렇게 이런 저 세월이 있죠. 그 다음에 기분이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나쁠 때, 그저 그럴 때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에서 현실 세계를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바라보는 나는 자 이게 똑같은 나일까 아니면 각각 그 그때그때에 따라서 다른 나일까? 그런데 내 상태에 대해서는 감지해요 안 해요? 내가 지금 나쁜 상태다, 부정적인 상태다, 긍정적인 상태다 이렇게 보나요? 아니면 세상이 그래, 네가 그래 이렇게 보나요? 세상이 그래, 네가 그래.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 좋은 느낌이었을 때는 이 세상을 그 빡빡하게 볼까 너그럽게 볼까? 내가 나빴을 때는 그 나쁜 상태가 아주 심하면 꽤 부정적으로 볼 거 아니에요. 뭐를 잘못했다고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나를 관찰하는 나가 필요해요. 여기를 이제 관행이라고 해요. 관행. 요 나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깥을 향해서 보던 눈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대상으로 놓고 관찰하는 내가 나를 대상으로 놓고 관찰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 지금은 좀 감정이 좀 느낌이 좀 들떠있고 긍정적인 상태네. 그러고는 이 비슷한 세계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하고 있네. 그렇구나. 나빠. 그게 불쾌한 모양이구나. 근데, 비슷한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구나. 갭이 제법 커요. 좋을 때, 나쁠 때 갭이 되게 커. 야, 변덕스럽구나. 자, 이제 이렇게 이 진폭이 크구나. 진폭이 크구나. 그죠? 이 내가 이쪽에 나를 관찰을 해줘야 그 진폭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내 진폭을 볼 수 있으면 지혜로울까? 어리석어질까? 그걸 안 보고 그냥 이쪽에 내 상태는 나의 이 상태는 늘 변하고 있을까? 안 변하고 있을까? 나는 이쪽에 나는 안정적일까? 불안정할까? 불안정해. 이 불안정한 내가 요동치면서 이 요동친 모습을 내가 요동쳤다고 생각을 할까? 이 세상이 요동쳤다고 생각할까? 세상만 억울하지. 이 세상에다 누명을 씌우고 살아온 세월이 얼마예요?
그 세월이 좀 되겠죠? 네. 선생님, 그런데 이제 나를 내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나를 그 관행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그게 이렇게 정장시킬 수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이제. 자, 이제 이게 내가 이제 내 상태에서는 몸도 있죠. 그리고 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몸의 상태가 우리는 몸의 상태 중에서 이 어떤 몸의 상태가 있냐면 내 팔을 지금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고 글자를 쓰려면은 글자를 쓰고 싶은 대로 이렇게 이게 따라와요. 이렇게 따라오는 그 신경계가 있어. 그렇죠? 요런 신경계는 이제 그 대뇌의 영향을 받거든. 그런데 이 대뇌의 영향을 안 받는 자리가 있어요. 위장한테 야, 좀 열심히 해봐.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심장한테 좀 열심히 뛰어봐. 더 빨리 뛰어봐. 돼, 안 돼? 안 되죠. 동공한테 너 좀 그 동공을 확대해봐. 좀 동공을 줄여봐. 돼요, 안 돼? 이거 안 되죠. 그 다음에 가다가 멧돼지를 만났어. 그럼 갑자기 모든 힘이 에너지가 팔과 다리, 그렇죠? 그래서 공격할 것인가, 튈 것인가. 이게 머리를 거쳐서 나와요, 아니면 그냥 바로 뇌관 척수에서 그냥 바로 명령이 뚝 떨어지죠. 이런 자리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이 공격과 방어에 에너지로 모이는 자리를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뇌를 거치지 않으니까 뇌가 작동되는 순간에 알아차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알아차려요. 그 다음에 심장, 또 위장, 소장, 대장이 활동하는 거는 그거는 내가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간섭도 못해. 그렇죠? 내가 이 팔 근육 이렇게 간섭하는 것처럼 되나요? 안 되지. 거기를 부교감신경이 관리를 해요. 자율신경계는. 그래서 부교감신경계는 이게 이 몸의 영양 공급이나 영양을 만들고 저축하고 이러다가 교감신경은 위급 상황에서 그걸 쭉 뽑아다가 이제 쓰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딱 하나, 우리는 의식하지 않아도 호흡합니다. 그렇죠? 왜? 자율신경계와 관할하기도 해요. 또 하나, 자, 깊게 숨 들여보세요. 돼요, 안 돼요? 대뇌의 영향도 받네요. 그럼 뭐예요? 폐는 자율신경계와 대뇌의 영향을 동시에 받아요. 평상시에는 자율신경계가 관리하고, 폐에 주목하기 시작하면 이 의식이, 우리의 의식에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자율신경계에서 저희 신호가 민감해지기 시작하면은 그 자율신경계가 막 떨림이 발생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떨림의 흐름도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폐의 호흡을 타고 나타나. 그러니까 호흡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그 호흡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내가 평상시 리듬에서 흥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은 못 알아차리는데 호흡을 관찰해 주면은 자기의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자기의 호흡을 관찰하면, 그러면은 이
지금 이 몸과 마음의 리듬이 지금 그 불안정한 상태로 들어갔느냐, 안정적인 상태에 있는 애를 가늠할 수 있는 그 가늠 척도가 나와요. 요즘엔 더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스마트워치가 있잖아. 이런 데 보면은 뭐를 잴 수 있어요? 맥박을 잴 수 있어. 그렇죠? 그러면 내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나오는 맥박수가 있어요. 언제 재면 나와요? 자고 일어나서 그때 딱 맥박수를 확인해 보면 그때가 가장 안정적인 때거든. 자, 그러면은 그때를 기준해서 상당히 높아진 상태인데 그러면 성격이 내가 맥박이 많이 높아졌으면 내가 성격이 급해질까 느슨해질까? 맥박이 빨라지면 내 성격이 그 순간에 내가 성질이 급해지죠. 자, 성질이 급해진 상태라면은 나는 나의 편도체나 이런 데는 흥분했을까 안 했을까? 편도체가 흥분했다는 얘기는 이성적인 사고가 힘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일까 늘어났다는 얘기일까? 이성적인 사유 능력은 떨어지고 이제 전투 능력이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처리해야 할 일이 이성적으로 잘 판단을 해야 되는 일 같으면 전투 능력으로 올린 거 가지고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그 원치를 가지고 딱 확인을 해보는 거야. 밴드 같은 것도 되죠. 요즘에 값싼 밴드로도 잴 수 있거든. 맥박을. 그래야 맥박수가 정상보다 높으면은 그때는 하고 싶은 말은 막 이렇게 올라오지만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그때는 뭐냐면 속이 답답하니까 빨리 결정을 내리고 그 답답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을지도 몰라. 그래서 그 상황에 그렇게 결정하고 나면 나중에 만족해요? 아니면 후회해요? 그때 답답했던 에너지 때문에 팍 쏘아내고 나면은 만족스러워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게 확인을 딱 해보고, 지금은 내가 사고를 치기 딱 좋은 신체, 마음 상태구나. 몸과 마음은 한 덩어리예요. 몸이 흔들리면 마음도 같이 흔들리거든. 근데 그것을 관찰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어디냐면 호흡. 호흡은 자율신경계와 대뇌의 영향을 동시에 받아요. 대뇌도 개입을 할 수가 있고 자율신경계가 관할하기도 해요. 그리고 폐는 또 아주 웃기는 영역인데 이제 어디 앞으로 이게 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이게 자가호흡이 불가능하면 이제 산소호흡기를 꽂잖아요. 근데 산소호흡기를 안 꽂아보신 분들은 모를 건데 꽂아보면은 산소호흡기에 산소를 주는데 그 참 불편하게 줘요. 왜냐면 좀 부족하게 주거든. 그 몸에서 필요한 양보다 좀 적게 줘요. 그러니까 그 몸에서 100이 필요하면 산소호흡기로 한 80만 줘. 그러면 20이 부족하니까 힘없는 몸으로도 죽기 살기로 폐가 없는 힘을 짜내서 호흡을 해야 돼요. 안 그러고 100을 다 주잖아요? 이 폐가 호흡하는 법을 잊어버려요. 그렇게 한 달만 지나면 폐가 호흡하는 법을 잊어버려요. 그때는 이걸 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 저기 주는 게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지 말라고. 산소호흡기 나중에 회복하고 뗄 때 이게 자기 폐로 호흡할 수 있게 그 힘을 벌어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상태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산소 양을 줄이겠죠. 자가호흡의 능력이 이제 힘이 돌아오면. 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관찰을 해야 되는데 어디부터 관찰하느냐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 이렇게 호흡이 흔들리는 자리가 미세하게 느껴져요. 근데 계속 주의를 기울여서 관찰을 하다 보면은 그 미세한 흐름이, 그런 미세한 흐름이 올 때 내 몸에, 내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어떻게 판단하도록 푸시하나, 요게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에서 이 자율신경계에서 이미 판단해가지고 그 떨림으로다가 이게 뇌에다가 신호를 딱 주거든. 그러면 뇌는 그걸 해석을 해. 그러고는 좋다, 나쁘다, 무섭다, 뭐하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 몸 쪽에서 이게 그 뇌로 보내는 신호가 2,000개면은 내려오는 게 하나밖에, 이쪽에서 우리가 뭐를 생각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안 돼. 2,000대기래. 그러면 이 현상에서 자율신경계가 장악하고 있는 자리를 거기서 흔들리는 자리를 알아차리고 거기를 안정시킨다는 거는, 그걸 빨리 알아차리고 빨리 안정시킨다는 거는 우리를 굉장히, 자기를 굉장히 잘 관리할 수 있는 그 키워드죠. 부처님이 그것을 그 수행법을 얘기한 게 뭐예요? 아나바나 사티. 그래서 수식관. 자기의 숨을 들이쉴 때 들이쉬고, 내쉴 때 들이쉬는 거 알아차리고, 내쉬는 거 알아차리고, 들이쉬면서 알아차리고, 내쉬면서 알아차리고, 계속 알아차리는데 호흡이 흔들리면 흔들리는 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그러면서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관찰을 해요. 강제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알아차리고 있으면은, 자, 이렇게 뻘짓하고 있는데 계속 관찰을 해주면은 뻘짓이 계속 될까? 아니면은 몰랐을 때는, 못 알아차렸을 때는 계속 이게 점점 더 이렇게 그 상태로 몰고 가지만은 그냥 편안하게 관찰자. 호흡이 막 흔들려. 호흡이 막 흔들리면 그렇구나, 흔들리고 있구나 하고 봐주는 거예요. 그냥 관찰만 해줘. 제3자처럼. 그러면 그 제3자처럼 관찰만 해주는데 이 나는, 이 몸은, 이 마음은 차츰 안정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몸을 관찰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나의 요 상황에서 괴로움이 발생되고, 요 상황에서 즐거움이 발생이 되고, 이런 괴로움이 발생되는 메커니즘, 또 즐거움이 발생되는 메커니즘을 또 관찰을 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수온. 몸의 상태를 관찰하는 걸 뭐라 그래요? 색온을 관찰하는 거예요. 고락의 상태를 관찰하는 거를 수온. 그 다음에, 자, 내가 어떤 개념, 어떤 단어, 어떤 개념, 어떤 이미지에 어떤 단어를 붙이고, 어떤 개념을 쓰고, 어떤 설명을 붙여. 그런 거 있죠? 그 작업을 하는 게 뭐예요? 그런 거를 가지고 하는 거를 뭐라 그래? 그래서 상온. 그런 것들이 한 가지예요? 10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거 덩어리를 다 모으면은 한 덩어리가 나오죠? 자, 고락을 느끼는 것도 한두 케이스예요? 아니면 수도 없이 많은 케이스예요? 수도 없이 많은 케이스지. 그걸 다 모으면 한 덩어리 돼야 안 돼요? 한 그룹이 되죠? 그 다음에 또 그 내 안에서 일어나는 충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감정들,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별의별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다 망상까지 합쳐서 그런 것들을 몽땅 묶어서 뭐라 하면 행원이라고 해. 그럼 그 행원.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묵묵하게 관찰을 해주는 자, 시곤. 그렇죠? 그 묵묵하게 그걸 다 담고 있는 시곤을, 그걸 다 끌어안고 있는 시곤을, 이 식이 그냥 거울처럼
바라봐 주는 거. 이렇게 시기 그러니까 뭐냐면은 객관화된 저기 그 오온을 나의 시기 관찰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군 거울처럼 관찰을 해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 반야심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조견 오온. 자, 이거를 계속해서 관찰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까 낮아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내 몸과 마음의 상태가 흔들리려고 막 그 시작하는 지점에서 알아차리는 능력도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 그 늪에 한 발이 들어갈 동 말동하고 있을 때 한 발을 마저 더 집어 넣을까 아니면은 들어갈 동 말동할 때 빼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관찰하는 이 힘이 생긴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좀 연습 좀 해도 되지 않을까?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기를 거울처럼 투명하게 그러면서 거울처럼 비추어 봐요. 그러면서 명료하게 비추어 봐. 이럴 때를 뭐냐면 사티. 그러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잡념이 끼어들어가지고 계속 이거 관찰을 도와줄까 방해할까? 그럴 때 계속해서 이 잡념이 들어오니까 그만해야 되겠다, 포기해야 될까? 아니면 이 상태에서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구나. 어디에서 흔들리고 있지? 하고 흔들리고 있는 내 그 흔들림의 근원지 어디를 관찰하면서 호흡을 관찰하면서 이 떨림이 이 흔들림이 무엇 때문에 오고 있나?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무엇을 들었기 때문에 무엇을 냄새 맡았기 때문에 무엇을 접촉했기 때문에 무엇을 맛봤기 때문에 무엇을 생각했기 때문에 요 떨림이 발생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봐 주면은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다시 물어봐요. 기분이 좋을 때도 그렇게 봤었나? 기분이 나쁠 때도 그렇게 봤었나? 10대에는 그렇게 봤었나? 20대에 그렇게 봤었나?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본다는 그 다양한 경험의 관점을 가져오는 거는 그것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느낌이 항상하다는 걸까 아니면 가변적인 건가? 가변적. 자, 지금 이 순간만은 확실한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면 그 순간에 느꼈던 확실성이 항상 있어요? 아니면 그때는 왜 그랬지? 이런 느낌이 많이 들까? 그렇다면 그때는 왜 그랬지? 이런 거는 근데 그때 그 순간에는 그 순간에 사로잡혀요. 그 사로잡히는 그 순간에 거기에 사로잡히는데 그런데 이 사로잡히는 자리를 뭐라 그러냐면 정법. 사로잡히면 그게 고정된 법 같아. 불안 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순간에는 그거를 고정된 법으로 보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안정이 되면 될수록 무유 정법이 되지. 그렇게 되면 이 무유정법의 상태는 나는 유연할까? 아니면 완고해질까? 그거를 그냥 내가 불안정한 상태고 내가 불안하고 막 안정성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너무 그렇게 그 상태에 집착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그 순간엔 그거밖에 안 보여. 뭐하고 똑같냐면은 아무 실체도 없는 바람이 강력한 회전력을 갖기 시작하면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강력한 회전력이 있을 때는 그 바람 사이에다 손가락 집어넣으면 베일 거예요, 아마. 뭐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회전력을 느슨하게 잡으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마음의 회전력이 셀 때는 뭔가 되게 있는 것 같거든. 근데 이게 마음의 회전력이 여유가 있게 돼. 꼭 그래야 할 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해도 되고 유연성이 생겨. 근데 그게 뭐죠? 보고 듣고 판단하는 모든 영역에 훨씬 더 유연하고 합리적. 그때 그 순간에 합리적인. 그 다음에 남의 얘기를 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생길까 안 생길까? 막 그 강한 회전력을 내 업력이 강한 회전력을 세게 돌리고 있을 때는 다른 게 들어올 여가가 있어요? 아니면 접근하면 쳐낼까? 그렇죠? 이 접근하면 쳐내고 이거를 어떻게 해요? 시끄러.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내가 좀 힘이 있을 때 하는 얘기고 힘이 약하면 아유 머리 아파. 힘이 약할 때, 그렇죠? 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자리죠? 예. 우리 회장님이 좋은 질문을 넣어주신 바람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신경 쓰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도 신경 쓰이는 사람은 거기서 못 빠져나오거든. 그렇죠? 왜죠? 흔들림의 강도가 달라. 그러니까 그럴 때 뭐예요? 이 누구의 말이 들리냐면 흔들림의 그 사이클을 맞추고 접근하는 사람의 얘기가 들려. 아니면은 아예 나의 흔들리는 그 사이클을 이렇게 안정시켜주는 힘이 있는 사람의 얘기. 그래서 내가 막 흔들리는데 다른 사람 얘기하면 더 흔들리거나 비슷하거나 이런 상태가 되니까 소음밖에 안 되거든. 근데 누군가와는 그 사이클이 진정이 되는 거야. 부처님을 만나면 상당히 사람들이 그 거칠었던 사이클이 막 고요해지는 거야. 자, 우리는 이제 그런 내가 그 사이클의 흐름을 타고 점점 고요하게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굉장히 근사하지 않을까요? 그쵸? 예. 조금 빠르지만 10분 쉬었다 할게요. 자, 이제 우리 저기 반장님 출석도 불러야지. 반장이 부르는 겁니다. 그럼 그래야죠. 내가 부르면 체크 안 하거든. 나는 여기 앉아 있어야지. 술시간
고맙습니다. 먹으면서 거기 자리에 거기 앉아서 불러요. 그래야 체크도. 자, 저부터 부를게요. 박현정. 아, 박현정이 아니고 진여서. 문현주님, 문현주 보살님 나오셨고, 이태원 보살님, 고경지 보살님, 네. 유인신 보살님도, 수정아 보살님, 많으신 보살님 많으셨고, 많으신 보살님, 감노아 보살님, 경선 보살님, 감노아 보살님은 아마 전화를 하니까 오늘 좀 누구 온다 하더라고요. 내가 판정했으니까 와! 이렇게. 그러고 명진의 보살님, 네. 이태행 보살님, 해안신 보살님, 네. 수인경 보살님, 현담 거사님, 하군 거사님 맞죠? 신혜성 보살님, 명본 보살님, 문태수 보살님, 명정신 보살님, 보천 보살님, 거사님, 월이는 여자가 남자. 거사님인갑다, 그지? 고사님. 네, 고은희 보살님, 아, 오셨어요. 아, 불명이 없으셔요. 이혜자 보살님, 이혜자 보살님, 무진이 보살님, 네. 흥락도 보살님, 단야 보살님, 고천 보살님, 하명 보살님, 하명 보살님, 무진향 보살님, 보리향 보살님. 아, 오늘 결석 많이 하셨다 그래요. 세 사람, 네 사람. 연휴에다가 비 와가지고 비도 오고 오느라고. 오늘 제가 5분 이상 오면 수업한다 했는데 이 기대치보다 훨씬 많이 있어요. 많이 안 나오지 않았어요. 자, 있잖아요.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해야지. 결석하는 그거 받아야지. 받으세요. 그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